최근 송중기 씨, 송혜교 씨 이혼 소식이 발표되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신데요. 이제 보면은 뭐 왜 이혼을 하게 됐을까, 뭐 안타깝다라든지 뭐 이제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건가 등등 여러 가지 추측이나 궁금증 많이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뭐 이혼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문의를 주기도 하셨는데, 일단 조정 이혼을 신청했다는 걸 보고 뭐 언제 조정 이혼을 신청하는지 이런 거를 또 궁금해하시더라고요. 저희도 이제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뭐 조정 이혼은 뭐 언제 해야 되고 어떤 의뢰인분의 경우에 이제 조정 이혼을 신청해드리는지 이런 것들 이제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. 일단 이혼에는 크게 뭐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세요. 그런데 이제 조정 이혼은 크게 보면은 재판상 이혼의 이제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고, 약간 중간 정도의 이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조정 이혼을 하시는 경우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, 예를 들어 이미 합의가 성립된 경우도 있거든요. 이미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뭐 협의 이혼을 보통 하는 걸로 알고 계신 경우도 있어요. 근데 다만 협의 이혼은 그 두 당사자가 같이 반드시 직접 출석을 해야 되고, 또 뭐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한 달 후 확인기일,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달 후, 즉 숙려기간이라고 하는데, 그 후에 확인기일에 또 그 두 당사자가 직접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됩니다. 이때 뭐 변호사님 그 협의혼 출석 대신 해주실 수 없어요?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도 간혹 있으셨는데, 협의혼은 이 이혼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해야 된다는 점이 있고, 그다음에 협의 이혼 과정에서는 이제 법원에서 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을 이제 절차상 필수로 하고 있지만, 재산에 관해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재산에 관해서 별도의 또 합의서를 써야 되고 뭐 공증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절차가 좀 나뉘는 것이 번거로운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겠고요. 또 협의 이혼 같은 경우에 만약에 확인기일에 안 나온다거나, 또는 확인기일에 나왔는데 뭐 이혼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다거나, 그래서 딱 이혼 의사가 확인이 안 된다. 그러면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거든요. 저희 의뢰인분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. 오늘도 제가 아까 의뢰인분이랑 통화를 하면서 뭐 어제 협의혼 확인기일이라서 이제 같이 법원에 갔는데 오긴 왔대요. 그래서 이제 이혼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 판사님 앞에서 잘 모르겠어요 이랬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럼 마지막 순서로 다시 오세요 해서 두 분이 다시 나와가지고 의뢰인분이 왜 그러냐, 이혼하기로 하고 그렇게 얘기를 수도 없이 나눈 다음에 지금 확인기를 같이 왔는데 왜 갑자기 그러냐,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또 마지막 순서로 들어가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이러면 이혼 확인이 안 된다 해서 이제 돌아가라고 해서 이제 오셨다고요. 그러면 이제 원점이거든요. 다시 또 신청부터. 또 어떤 다른 의뢰인분은 한 이거 2-3번 하다가 거의 2년 가까이 지나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. 처음부터 차라리 소송을 했으면, 조정이혼이든 뭐 소송이혼이든 했으면 조정이 불성립돼도 그대로 소가 진행이 돼서 결과가 나왔을 텐데, 이제 협의혼은 결렬시 완전 원점이다 보니까 뭐 협의가 되든 뭐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조정이혼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리면 합의가 이미 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협의혼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좀 일부 부담, 저는 저 사람을 다시 보고 싶지 않다, 뭐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경우, 또 두 분이 이제 같이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정이혼은 이제 변호사님이 출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니까,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협의혼의 경우엔 재산에 관해서는 또 별도로 이제 정하고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는데, 뭐 조정 이혼의 경우는 이혼부터 시작해서 재산 등등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해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이제 조정 조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이제 명확하게 간명하게 이제 해결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.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어쨌거나 조정은 불성립되면 그대로 소송이 이어져서 끝이 나는데, 뭔가 결과가 나오는데 협의혼은 결렬되면 원점 이거 이제 하다가 너무 지치시는 거죠. 그래서 그렇다더라는 걸 알고 처음부터 조정이혼을 신청하겠다, 이런 크게 3가지 이유로 합의가 이미 성립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꽤 있고, 저희도 의뢰인분의 상황과 원하시는 바에 따라 이거는 조정이혼 신청하는 게 더 낫겠다 하는 경우 먼저 권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그 협의가 됐을 때 이런 방법이 있다, 그래서 바로 또 조정이혼 쪽으로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요. 우리 이제 송중기 씨, 송혜교 씨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합의가 됐는데도 조정 신청을 했다면 뭐 당사자 출석의 부담이라든지 한 번에 모든 문제를 좀 간명하게 해결하고 싶다든지, 또 이 절차 내에서 어떻게든 좀 마무리를 하고 싶다든지 뭐 이런 이유들이 있으셨을 수 있겠죠.
그리고 또 이렇게 합의가 된 경우에도 물론 조정 신청을 하는 게 더 좋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, 합의가 아직 되지 않은 경우, 근데 뭔가 조금만 더 합의를 좀 보면 좋을 것 같다, 일부 그냥 일정 금액 이하의 차이다, 그래서 이거 한번 합의를 봐보고 싶다, 뭐 이런 경우, 또는 뭐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조정의 기회를 가져보고 싶다. 이제 조정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너무 이제 상대방의 뭐 기책 사유나 유책 사유를 상세히 밝히기보다 뭐이 정도로 원만하게 한번 제안해보고 조율해보고 마무리를 해보면 어떻겠냐,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도 이제 합의가 안 된 경우라도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